2년 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1년이 지난 뒤였다. 밤에는 아주 공포의 밤이 있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잠을 자다가 이제 헉 하게 되면 막 그냥 뭐 숨이 멎어지니까. 일반적인 절제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 의료진은 폐에 무리를 주지 않는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 아주 조기 폐암이라 이제 그럴 경우에는 수술로 그걸 완전히 근치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분 같으면은 폐 기능이 아주 나빠서 그거를 견딜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만성 폐쇄질환 때문에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보다는 치료 효과 면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최근 들어온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그 부위만 이제 쬐게 하는 거죠. 며칠 뒤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퇴원한 신경식 씨를 다시 만났다. 폐암 치료는 순조로웠고 현재 호흡에도 문제는 없는 상태다. 요건 제가 이제 이 담배를 그으면 끄는 그 기념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2009년 7월 29일 이제 뭐 우리가 일반으로 퇴직이다 뭐다 하는 식으로 딱 퇴연 아주 영원히 안녕이라고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선을 바라보고 항상 내가 저와 같이 애용하던 담배를 끊었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겁니다. 신경식 씨는 60년간 피운 담배와 절교를 선언했다. 폐가 보내는 구원의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은 것이다. 금연과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신경식 씨는 건강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취미 생활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악기 연주는 자연스러운 호흡 운동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집 근처의 산도 매일 오른다. 애써 되찾은 건강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다. 땀을 흘리는 기쁨도 알아가고 있다. 이 땀을 흘리고 내려가서 이제 샤워 탁 한 번 하고 나면은 뭐 만사가 다 뭐 천하가 다 내 것 같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단 1년 만에 악화된 병세. 하지만 신경식 씨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병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이겨내는 무기 중 하나는 병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다. 나는 절대로 사진을 직접 봤어도 내가 그런 환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 이거 이제 난 뭐 이제 폐암인데 큰일 났다 하는 이런 조그맣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숨이 찬다는 이유로 운동을 멀리하는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겐 독과 같다.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운동을 한다면 숨 못 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금연과 함께 체중이 줄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적정 섭취 열량에 맞춰서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섭취하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사이다,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는 소화되면서 장내에 가스를 발생시키고 폐를 압박해서 숨 쉬는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해야 하는 음식도 있는데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나 생선 등 양질의 단백질 음식, 또 토마토와 같은 빨간색을 띠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도라지를 많이 드시는데요. 도라지는 기침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호전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금연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금연은 나의 건강에도 또 가족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의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면 건강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박재갑 원장. 또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건강법을 유지하고 있는 치매 전문의 한설희 교수. 오늘은 이 두 명의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쉬운 건강법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각. 찬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자 건국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한설희 교수. 그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지하철역까지 늘 걸어서 다닙니다. 걷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지하철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뇌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상식을 많이 알아야지만 이런 환자들하고 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 양이 많아야지만 세포를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른 새벽 병원에 들어서는 또 한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박재갑 원장. 국내 대장암의 권위자입니다. 그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건강법, 역시 걷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생활 속 걷기를 실천한다는데요. 그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바로 운동화입니다. 그런데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저 취임식 때도 운동화 신었고요. 또 중요한 집안 그 혼사 때 제가 줄했을 때도 운동화 신고 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운동화 신고 출근하죠? 아, 그러면. 그래서 물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아주 쉬운 습관들,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의 출근 풍경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도 모두 운동화 차림이네요. 계속 오면은 구두 신을 때보다는 운동량이 더 많죠. 아무래도 편코. 다른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 네, 모든 직원이 다 같은 운동화. 이쁘지 않으세요? 이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운동화 차림의 직원을 모두 볼 수 있는 날. 오늘은 월요일마다 열리는 전 직원 조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곳에서도 박재갑 원장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운동화입니다. 팔이 잘렸어요. 그는 혼자서만 운동화를 신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자는 범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어디서나 걷기를 생활화한다면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고 생활 속에서 운동하자. 운출생운. 이것이 그의 슬로건입니다. 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운동화를 나눠주며 생활 속에서 걷기를 적극 권장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전부 이쁘죠, 신발이. 그죠? 예. 우리가 검은 신발, 흰 신발 두 종류를 나눠줬어요. 운동화를 신게 되니까요. 좀 더 많이 걷게 되고 그래서 좋아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죠. 짬짬이 하는 걷기 때문일까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난히 활기차 보이는 박재갑 원장. 이제 앞으로 그가 환자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병을 예방하려면 운동화를 신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굽이 높은 구두 신으셨잖아요. 이제 편한 이쁜 운동화들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저도 운동화지. 이쁜 운동화 신고 많이 걸으세요. 그러면 변도 시원하게 잘 보고 대장에 폴립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운동하세요. 운동화 신고. 예. 그 시각 한설희 교수는 오전 외래 진료를 마쳤습니다. 이맘때쯤 그가 꼭 챙겨 먹는 간식이 있는데요. 당근과 사과,
그다음에 이제 딸기를 넣고 그다음에 저지방 우유를 한